참 요새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인지 아니면 분당대회인지 분열대회인지 예.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맡고 있는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 대표되면 탈당 후에 신당 창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저런 식으로 분열돼 되는데 결국 이 당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탈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재앙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걸 막고자 제가 김태현의 정치쇼. 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여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당대표 후보로 등록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의원님 예비 경선 진출자 확정했는데 일단 예비 경선은 컷오프는 통과하신 거잖아요. 1차 컷오프는. 예.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참 요새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인지 아니면 분당대회인지 분열대회인지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뺄셈 정책 폐해를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서 모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받고 저 같은 사람 친박 공천 학살도 받고 결국 그게 당을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쳤거든요. 그래서 이 분열주의, 뺄셈 정치의 DNA를 혁파시키고자 나왔는데 계속 우리는 분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분열대회같이 보여서 참 안타깝다. 이거를 매듭 지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이다. 끝까지 어떻게든 최선 다해서 이걸 한번 참 원팀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당대회인지 죄송합니다.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모르겠다라는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이제 불출마 건이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전당대회가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자꾸 이 전당대회에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모습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그러셨죠.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사무총장.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의 싸움이 치열했거든요. 치열했죠. 그때 보면은 제가 사무총장 했지만은 당시 청와대 무슨 뜻인지조차 잘 모를 정도의 선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너무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정성 시비 이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당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후보들의 처음 문제가 된 거야. 왜 대통령실이 나왔냐? 그 후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았냐. 김기현 후보 맨날 윤심팔이 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윤심 논쟁.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거기 가세한 거 아닙니까? 윤한연대, 윤심은 나다. 윤한연대. 제가 윤연대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윤당연대. 저는 당원들하고 하는 거지. 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인 두 장본인이 저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참 전면에 나오는 거는 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에 나오지 않도록 후보들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자꾸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실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게 된 계기는 김기현 의원은 윤심은 나에게 있다. 안철수 의원은 윤한연대. 요 후보들의 요 표현 때문에 문제가 대통령실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거냐 이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계속 김기현 후보가 밥 먹었니 뭐니 하면서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아마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백브리핑 때도 기자가 이런 거를 좀 질문했던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 측에서 윤심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모 의원은 방송에서
아니 윤심이 100% 김기현 의원에게 있고 안철수 의원에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굳이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의원 쪽만 문제를 삼고 김기현 의원 측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해서 문제한 것도 네. 그거는 비대위나 선관위가 나서야죠. 당규 37조에 의해서 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어떤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서야죠. 그런데 당이나 비대위나 선관위가 나서야죠. 가만히 보고만 네. 이 역할을 못하는 게 아쉽고요.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일단은 뭐 윤한연대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니 네. 그 불신 관련해서 어제 뭐 언론에 TV조선 단독 보도인데 안철수 후보가 2016년 국민의당 시절에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으로 평가한 적이 있는데 이걸 최근에 윤 대통령이 알게 됐고 충격받았다. 미리 알았다면 달인화도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대통령실 발언도 나왔다는 얘기가. 근데 그런 발언을 여과 없이 그 대통령 발언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발언을 그대로 언론에 내보는 게 그게 좋은 건지. 대통령실 관계자가요? 예. 그런 거를 삼가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제 주장은. 그리고 신영복 교수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이제 뭐 맑고 선한 분이다. 위대한 지식인이다. 과거에 그쪽 진영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당의 화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유승민 반윤 딱지 붙였죠. 이준석이도 반윤이죠. 나경원이 반윤 딱지 붙였고 안철수 후보도 반윤. 결국 이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총선 승리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실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불신의 배경은 뭘까요? 불신은 이제 사실 제가 재작년에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만남을 성찰시켰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 두 분 관계를 그리고 이제 작년 그 구정 끝나자마자 제가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일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금기시되는 상황, 당내 상황이었어요. 당내에서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라는 게 선대위 관계자들의 판단이었고 저는 그건 아니다. 의원 확장을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의 이제 어떤 불신이 많이 생긴 거죠. 단일화 협상 때부터? 그래서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쪽에도 이렇게 이제 줄 서지 않았느냐. 뭐 당시 그런 보도가 있긴 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이제 불신이 있지 않나. 그게 계속해서 또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걸러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두 분 스타일이 보면은 이제 좀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화끈화끈한 남자 스타일이고 딱 약속 지키는. 저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고 안철수 후보는 좀 이렇게 남자다움보다는 이제 조용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또 속이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너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분 관계도 어떤 이 가운데 브릿지 다리 가게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상현 의원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과도 다 개인적인 친분이 좀 꽤 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 분 관계도 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지 않는데 하나 아쉽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그런 부분 가지고 역할을 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전당대회 이후라도? 그럼요.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죽고 나서 하나 원팀으로 가야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보십시오. 김무성, 유승민.
반박의 표상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분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당시 민당하고 손잡고 결국 무지막지한 이 문재인 정부를 퇴동시켰죠. 의원님 근데 지금 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님 지지율이 아주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그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에 뭐 무소속에 오래 있었고 그러셨죠. 또 정치 재판 치르면서 좀 정치적인 동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나와서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인지도거든요. 인지도. 언론에서 띄우는 인지도 따라서 이 ARS로 이제 여론조사 한 거고요. 그래서 당원들의 이 분위기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게 우리 당은 너무나도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도 법조인, 김기현 의원도 법조인, 황교안 대표도 법조인. 웬만하면 전부 법조인입니다. 이 대표 후보군에도. 그래서 좀 저같이 외교안보 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이 전당대 흥행을 위해서 또 어떤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분야에 섭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경쟁하고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자 구도에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유상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안철수 의원하고 뭐 수도권을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예전에 출마 선언할 때 뭐 서로 뭐 좀 좋은 평가를 서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 연대 이런 거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도권 대표론이거든요. 이게 공천이권 당선된 텃밭 지역에서 정치만 해온 사람이 당대표하는 거고요. 수도권에서 저같이 떨어져 보고 또 공천 탈락 여러 번 해보고 무소속으로 두 번씩 살아온 사람들이 이 생리 자체가 다릅니다. 정무적인 판단력, 민심을 보는 이 어떤 이 전략적인 마인드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 공천이권 당선된 텃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반윤 딱지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개의치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반윤 딱지 붙인 사람들이 만약에 탈당을 해서 창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수도권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원팀을 가야 된다는 그 처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공천이권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발언을 합니까? 반윤으로 모르고 비윤으로 말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당하고 또 그게 어떤 후보를 내고 그러면 수도권 전멸입니다. 그러나 공천이권 당선의 영남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식의 분열 정치, 폐쇄 정치 DNA가 발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탈당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맡고 있는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 대표되면 탈당 후에 신당 창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저런 식으로 분열되는데 그럼 이 당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탈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재앙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걸 막고자 제가 안철수든 이준석이든 나경원이든 원팀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과거로부터의 경험 아니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봐라. 얼마나 친박 비박 싸우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결국 그래가지고 대통령 탄핵되고 이 문재인 5년이 결국 얼마나 나라를 망쳤습니까? 이거를 우리 당원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판별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의원이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을 2번 찾아갔잖아요. 강릉도까지 가셨다는데 나경원 의원이 숙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전 의원이 움직일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결국 초선의원 50명이 연판장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초선의원이면 좀 정정당당하게 정치운동을 하든지 정치개혁 운동을 해야죠. 그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반윤 딱지 붙이고 사퇴 촉구하고 대통령에 사과하라고 이게 무슨 초선의원들의 면모입니까?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그런 겁니까? 김기현 의원을 한 거죠. 그걸 막았어야 하는 장본인 김기현 의원 아닙니까? 그게 올라타고 있다가 지금은 가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이게 뭡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그걸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돕는다? 본인은 정치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정치적 자존심이 있어야죠. 응? 본인은
만약에 정치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 보고 정치해야죠. 나경원 의원의 판단은 역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전당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전 그분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시간 관계상. 야당이 주말에 6년 만에 장애로 나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에 있었던 야당의 장애 집회. 제가 가지고 민당 당사 앞에서 일이 시다고 그랬는데. 그러셨더라고요. 세상의 일은 참 대한민국 최고의 방탄을 만들어 놓고 또 장애 투쟁까지 하고 가관 중에 가관입니다. 결국 이 민심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가스비 폭탄. 이 난리인데 민생국회를 만들어야죠. 민생국회는 관련 전혀 계시도 않고 방탄국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장애투쟁이나 하고 민당이 이게 민당 내부에서 이게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민당도 진짜 민당에서 저런 당 대표가 문제가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당대표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진짜 민당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다 따라가는 저 당이 무슨 민당입니까? 민당이 그 정도로 바로서야 우리 국민의힘도 바로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민당이든 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적대적인 공생관계 아니에요. 적대적 공생관계요? 서로 욕하면서도 그 비슷한 행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당이고 국회의원하면 전부 다 고개 흔드는 거죠. 그래서 민당에 정말로 양심적인 목소리가 나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만둬야 된다. 저 정도면은.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국민적인 목소리 아닙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게 진짜 당 대표고 진짜 국회의원님 옳은 모습이죠. 철저한 방탄 만들어 놓고 당원 당규도 또 자기의 입맛에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나 민당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들은 안 돼. 결국 그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